여러분 반갑습니다. 정혜성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오래간만에 철도교통공학 강의를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머리가 좀 바뀌었죠? 살은 좀 더 쪘어요. 10kg 더 빼야 되는데 큰일 났어요. 갑자기 야단이 났는데 일단은 우리가 진도원 나간 데가 이제 하르다 전공 방식까지 했었죠. 이제 이번 주부터는 다시 특고압 이제 여러분들의 교재 287페이지 특고압 및 고압 장치 이렇게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7페이지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고 솔직히 SIB 그리다가 지금 화면이 비껴나가서 생략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봅시다. 자 봅시다. 이게 어떤 회로도인가? 바로 열차 안에 있는 회로도죠. 열차. 쉽게 말하면 열차 안에 있는 특고압 회로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특히 면허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특히 이 내용들은 필히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라서 이거에 대해서 회로 분석을 하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면허를 가지고 계신 분은 알겠지만 전기동차 구조 및 기능에서 자세히 더 다루는 걸로 알면 되겠고요. 다루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는 그냥 간단하게 책에 있는 내용만 줄줄이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어떻게 설명할 거냐면 일단 이 제일 위에 있는 게 뭐냐면 전차선입니다. 전차선. 전차선은 이제 DC, 다이렉트 커런트라 그래가지고 다이렉트 커런트라 그래가지고 직류를 얘기하는데요. 직류 1500V, 그 다음에 AC는 이제 교류를 얘기하죠. 교류 전압이 25kV, 키로가 10의 3승이니까 25000kV라고 알고 계시면 되죠. 그만큼 고전압이기 때문에 이걸 잡는 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땅에 닿는 순간 죽어버려요. 예. 여러분들이 통닭구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주의해 주시면 돼요. 전기 흐름이 그렇잖아요. 전기를 잡는다고 해서 죽진 않아요. 그 대신에 땅을 닿는 순간 전기가 이렇게 싹 통과가 되니까 그때 죽을 확률이 엄청 높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전차선이 뭐냐면요. 열차의 밥이에요. 전기로 이동하는, 특히 이제 배터리로 이용하는 거 말고 이제 전기동차, 전기기관차 같이 그런 걸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 전차선에 있는 전류를 먹고, 전차선에 있는 전류를 먹고 이제 열차가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책에 있는 내용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판토그래프입니다. 펜터그래프라고도 하는데 현장에서는 또 판토라고 하기도 하고요. 판토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전차선 전력 집전 장치, 수전 장치 돼 있는데 전차선에 있는 전류를 먹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게 줄어들어요. 이게 평상시에는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러다가 이제 열차 차를 살리잖아요. 그러면 판상승 버튼이라고 있어요. 판토그래프 상승이죠. 그걸 딱 누르면 얘가 올라가요. 올라가면서 얘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요 전차선에서 전류가 이 정도로 흐른다고 보시면 돼요. 하여튼 판토그래프가 이런 원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DC 1500V, AC 25kV 전압이 수전된다라는 거. 공기 상승, 공기로 상승합니다. 이거 스프링 하강 방식. 판토그래프 다운 버튼을 눌러버리면 이제 얘가 스프링으로 인해서 내려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 공기식, 조작 압력 5kg다, 압상력 6kg다, 공기 상승 스프링 하강 방식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기 상승 스프링 하강 방식이다. 어디다 적을까? 그렇지.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 들어가 볼게요. 비상접지 스위치에 대한 회로도가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책에 나오면 설명을 하는 걸로 하고 책에 없으면 글로만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이게 뭐냐면 전기동차 EGS 비상접지 스위치가 EGS잖아요. 파란색 분필 어디 있노? 없네. 없으면 노란색 분필로 쓰죠 뭐. 자, EGS가 뭐냐면 비상접지 스위치라고 합니다. 비상접지 스위치. 뭐예요? 비상 상황일 때 접지시킨다라는 의미죠. 말 그대로. 그런데 이게 어느 구간에서 비상접지 스위치가 발생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교류 구간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E는 이머전시입니다. 여기서 E는 이머전시입니다. 예. 그럼 G는 뭐예요? 접지, 그라운드가 되겠죠. 비상, 이머전시, 접지, 그라운드, 스위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류 구간 운행 중에 전차선이 단전이 되거나 전차선이 늘어져서 위험한 것을 발견할 경우에 취급하는 스위치가 바로 비상접지 스위치입니다. 그래서 교류 구간 전차선을 운행할 때 EGS를 쓴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EGCS라는 Emergency Ground Control Switch인가? 그거를 눌러버리게 되면 그 버튼을 눌러버리게 되면 전 차량 모든 차량 열량이면 열량, 팔량이면 팔량 이 전 차량 EGS의 동작으로 인해서 가선과 차체간을 접지시켜서 변전소의 고속도 차단기라고 나중에 설명할 수 있으면 할게요. 이것을 차단시켜서 가선을 단절시켜 사고의 확대를 방지하는 것이다 라고 전기동차 구조 및 기능 교재에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비상접지 스위치가 발동을 하잖아요. 그럼 이 접지가 내려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원래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간다? 이쪽으로 가서 접지를 시킨다. 그러면 요거랑 전혀 관계가 없는 그게 되죠. 예. 여기도 들어가지가 않고 여기가 들어가는 게 전기가 들어가는 게 쉽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는 사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기용 변압기입니다. PT라고 하는데 계기용 변압기 여기 있죠? 계기용 변압기. 이 계기용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요. 뭐라 적혀 있냐면 전차선 전압 가압 시 판토그래프를 상승시키게 되면 교류 구간에는 ACVR이 여자되고 직류 구간에는 DCVR이 여자된다 되는데 ACVR하고 DCVR은 저도 사실 까먹었어요. 여러분들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일단 ACVR하고 DCVR 동작이 된대요. 하여튼 뭐 당연히 AC 교류 구간에서 ACVR 동작을 할 거고 직류 구간에 DCVR이 여자가 되겠죠. 예. 자, 이것도 사실 EGCS 회로도 안에 다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교류 25,000V 25kV죠. 요거를 교류 100V로 강압시켜서 동작시킵니다. 100V로 강압합니다. AC 100V로 강압을 시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계기용 변압기다라는 거. 그 다음에 판토그래프가 있는 차의 지붕 위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게 주회로 차단기. 메인 서키트 브레이크라고도 하는 MCB가 되겠습니다. 요 MCB가 여기 있죠. MCB. 좀 색깔 달리해서 적어볼까요? MCB, 주차단기를 얘기합니다. 이 주차단기에서 면허 따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기동차 구조 및 기능에서 좀 비중을 좀 많이 차지합니다. 개방회로라든지 차단회로, 특히 차단회로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아마 이 책에도 있을 수도 있는데 있으면 설명드리겠습니다. 판토그래프 위에 있어요. 판토그래프에 있는 차에 달려있는 주회로 차단기, 주차단기라고도 하는데 기관사의 투입 스위치 취급에 의해 압력 공기에 의해 투입되는데 MCB 차단은
MCB CS라는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MCB 컷아웃 스위치라고 하죠. 메인 서킷 브레이크 컷아웃 스위치라고 해서 이거를 누르게 되면 압력 공기에 대해서 주차단기가 투입이 되는 겁니다. MCB 투입을 해야 우리가 운전할 수 있는 기본거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면허 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떻게 돼요? 먼저 키를 먼저 돌리죠. 제동 핸들이라고 하는 그 큰 키를 돌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차가 이제 딱 켜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판토그래프 상승 버튼을 누르고 판토그래프 압착력에 의해서 공기가 싹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어떻게 돼? 그렇죠. 판토그래프 상승됐는지 그 램프가 있어요. 그걸 보고 지정 확인하면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MCB 버튼을 누르는 거죠. MCB CS 버튼을 누른다. 그래서 MCB CS. 그래서 MCB CS 버튼을 딱 누르고 MCB가 차단됐는지 그걸 확인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MCB가 투입이 됐는지 그걸 확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류 구간 중에 이상 전압이 유입이 됐다. 그러면 신속히 차단되어 주회로를 보호하기 때문에 MCB OS라고 MCB 오픈 스위치일 거예요, 아마. MCB 오픈 스위치라 해가지고 MCB를 개방을 시킵니다. 개방을 시키면 이쪽으로 못 내려가겠죠? 그래서 MCB 개방 스위치를 아마 자동으로 눌러질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회로를 보호시키고요. 정상 차단과 사고 차단으로 분리해가지고 정상 차단 시 어떻게 되는지, 사고 차단 시 어떻게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회로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 만일에 정상 차단일 경우에는 좀 그나마 간단하게 끝이 나는데 사고 차단일 경우에는 좀 복잡하게 회로도를 분석을 해봐야 된다. 라는 거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공 밸브 내에서 가동 전극이 고정 전극에 이동하여 개폐한다. 라는 사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직 절환기 ADCG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ADCG 요거 ADCG 요거죠. 이게 바로 뭐라고 하느냐? 바로 요것을 교직 절환기라고 합니다. 교직 절환기. 이 교직 절환기 같은 경우에는 그거예요. AC 구간을 운행할 때는 AC 위치로 가면 되는 거고 DC 구간으로 갈 때는 DC 위치로 가면 되는 거예요. 예. 이거에 대해서 제가 기억나는 대로 설명을 하자면 여러분들은 혹시 그 AC 그러니까 AC라고 해서 욕하는 거 아닙니다. 전차선이 이제 교류 구간을 움직일 때는 교류 전압이 흘러가는 전차선의 교류 구간을 움직일 때는 ADCG가 AC 위치로 가야 되잖아요. 운전실에 돌리는 게 있어요. AC 위치로 가게 되면 얘가 AC잖아요. AC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AC니까 이쪽으로 흘러 들어가게 돼요. 그럼 MF에서 좀 이따 설명할 거고요. 얘는 주변압기예요. 이쪽으로 가서 이쪽으로 갑니다. 컨버터로 갑니다. 컨버터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AC라는 교류에서 어디로 변환한다? 직류 전압으로 변압이 된다라는 거예요. 인버터는 반대예요. 직류에서 교류로 바뀐다. 아니 교류 전기면 바로 트랙션 모터가 뭐냐면 그거예요. 트랙션 모터는 바퀴가 잘 굴러가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전선 끊어졌네. 어떻게 돼요? 트랙션 모터로 바로 가버리면 되는데 왜 컨버터를 넣어놨냐? 왜냐하면 DC 전압이 그것도 있고 사실 AC 전압 볼트를 25kV 그대로 가져갈 수가 없어요. 25kV 그대로 가져갈 수 없게 돼 있어요. 없게 돼 있는 뿐더러 심지어 만일에 DC도 직류 전기도 직류 구간에도 운행할 수 있으려면은 인버터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직류 구간으로 움직일 때는 어디로 흘러요? 교직 절환기가 DC로 흐르게 되겠죠. 그러면 이쪽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가게 되기는 HB를 통해서
어디로 간다? 이쪽으로 가면 인버터가 있죠. DC 전압이기 때문에 AC로 변환을 해야 되죠. 그래서 트랙션 모터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때 트랙션 모터가 몇 볼트인지는 나중에 책 나오면 그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책에서는 판토그래프 있는 차 지붕 위에 위치되어 있고요. 기관사의 교직 전환 스위치, 제가 말씀드렸죠. ADS가 교직 전환 스위치라고 해요. 그럼 A는 뭐예요? AC죠. AC. 교류가 되겠습니다. DC죠. 직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S 스위치니까 교직 전환 스위치. 이거를 어떻게 이거를 요래 돌리냐에 따라서 교류 구간을 먹느냐, 직류 구간을 먹느냐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관사의 ADS 취급에 따라 압력 공기에 의해 블레이드가 뭐 교류축 또는 직류축으로 이동된다 했는데 하여튼 교류축으로 이동되고 직류축으로 이동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관사의 교직 전환 스위치 ADS 선택 위치와 전차선 전압이 일치할 경우 MCB가 투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체 하부라고 하면은 뭐예요? 이게 열차다고 치면 열차 밑부분에 바퀴 달려 있는데 안에 들어가 보면 차체 하부. 물론 여러분들 함부로 들어가면 여러분들 죽죠. 차체 하부에 ADCM도 ADCG와 같이 동작이 된다. 야도 그냥 교직 전환기. 내가 알기로 얘가 교직 전환기로 알고 있어요. 자, 교직 전환기. 그래서 ADCM도 같이 움직여야죠. 당연히. 얘가 AC면 얘도 AC로 가야 되겠죠. AC가 어디 있는데? AC가 어디 있노? 그렇죠. 지금 상시 연결되어 있는 요게 AC가 되겠고요. 여기가 DC가 되겠죠. 요 구간이. 예, 그렇게 해서 같이 움직인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피레기 한번 보겠습니다. 피레기는 낙뢰라든지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외부 서지 전압이 들어온다. 그러면 그거를 막아주는 게 피레기라고 해서 아리스탄가 그거라고 하대요. 그게 교류 피레기인지 직류 피레기인지 다르게 위치되어 있습니다. 바로 ACARR. 이게 바로 AC가 교류죠. 교류고요. ARR이 피레기죠. 그래서 교류 피레기라고 하는데 똑같아요. 피레기의 공통점은 외부 서지 전압이 차내로 들어왔을 때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류 피레기는 뭐예요? 교류 구간을 운전하는 열차가 낙뢰 등 외부 서지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그 들어왔을 때 즉시 방전할 수 있는 피레기가 ACARR, 교류 피레기가 되겠고요. 그 반대로 DCARR, DC가 뭐예요? 직류죠. 그래서 직류 피레기라고 하는데 이 직류 피레기는 어디서 운행할 때? 당연히 직류 전압에서 직류 구간에서 열차가 운전할 때 그때 외부 서지를 흡수해서 차량을 보호하는 외부 서지로 인해서 차량 장애가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ARR, 아리스타, 피레기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MFS 돼 있는 것 있죠? 이 MF가 뭐냐? 주휴주가 되겠는데 다음 시간에 제가 파란색 분필 갖고 올게요. 자, MFS가 뭐냐? 주휴주가 되겠습니다. 퓨즈라고 하기도 하죠. 메인 퓨즈, 주휴주라고 합니다. 판토그래프에 있는 지붕 위에 설치되어 있고요. 주 변압기 1차 측에 큰 전류가 흐릅니다. 이게 바로 주 변압기죠. 주 변압기. 메인 트랜스폼 주 변압기의 1차 측이 어디냐? 여길 얘기하는. 여기. 1차 측 있죠. 이 주 변압기 1차 측에 큰 전류가 흘러 들어올 경우 용선대에서 녹아서 주 변압기를 보호합니다. 얘가 녹게 되면 어떻게 돼요? 끊어지게 되겠죠? 끊어지게 되니까 이쪽으로 전류가 흘러 들어올 수가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이 주휴주라는 내용도, 이 부품도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주휴주가 녹아내려 없어졌거나 누가 훔쳐갔다. 그럼 열차 살릴 수 있어, 없어요? 살릴 수 없다. 예, 그런 거 경험을 해봐서 알아요.
주휴즈가 없어졌어. 없어졌으면 어떻게 돼? 얘가 사라지게 되겠죠. 그럼 전선 들어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예, 없다. 그래서 주휴즈도 필요하다. 평상시에는 연결되어 있다가 이제 큰 전류가 흘러 들어오게 될 때는 얘가 녹아내린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류 위반일 때, 직류에서 신호 위반을 했을 때, 그때, 신호 위반이라 해야 되나? 직류 교류 위반인가? 하여튼 그렇대요.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아까 주변압기 적어놨잖아요. 요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주변압기는 메인 트랜스포머라 해가지고 뭐라고 1차 권선, 2차 권선, 3차 권선, 4차 권선이 있어요. 1차 권선의 용량은 1060kVA. 전압은 25000V. 자, 이거 AC 전압을 기준으로 했을 때예요. 왜냐하면 DC는 이쪽으로 바로 가버리죠. AC 전압으로 가야 주 변압기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AC 전압 기준으로 설명드릴게요. 1차 권선의 전압은 25kV입니다. 25000V라 그러는 거죠. 이때 흐르는 전류는 42.4A가 되겠습니다. 2차 권선일 때는 860kVA. 그리고 전압은 855V 곱하기 2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그거인 것 같아요. 여기가 2차 측에서 855V가 여기에 가압이 된다.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차 권선은 190kVA 그리고 전압은 1770V 전류는 107A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차 권선일 때는 용량이 10kVA, 전압은 229V, 전류는 43.7A가 되겠습니다. 주변압기의 주파수는 상용 주파수인 60Hz가 되겠습니다. 전격은 연속 전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교재 292페이지 보시면 고압장치 및 기타 장치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 내려가 볼게요. 주변환기 CI라고 하는데 이 CI가 뭐냐면 이게 CI예요. 이게 CI예요. 요 부분. 자, 요 부분이 바로 뭐다? 요 부분이 바로 CI다. CI의 의미가 뭔지 알아요? 이 C는 컨버터, I는 인버터. 그래서 열차가 운행해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CI가 돌아삐다 그래요. 뭐라고? CI가 돌아삐다. 인버터 컨버터가 돌아삐다. 왜? 열차 바퀴가 미끄러지잖아요. 비가 어줍잖게 오거나 눈이 내렸을 때 그때 차바퀴가 미끄러지나 이때 CI가 돌아삐딴 소리를 현장에서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CI가 바로 주변환기라고 합니다. 인버터 컨버터를 총칭해서 CI라고 합니다. 교직류 VVVF 제어 전기동차에 설치한다 해서 당연하죠. 교직 경용이니까 컨버터, 인버터 다 들어있겠죠. 교류 구간에는 컨버터와 인버터 모두 구동된다. 당연하죠. 왜? 일단 교직 전환기가 AC가 이쪽으로 갔잖아요. 이쪽으로 가면 일단은 어떻게 통과된다? 주유주를 통해서 주 변압기를 통과해서 컨버터에서 인버터로 또 변환해서 트랙션 모터로 가니까 컨버터, 인버터 다 동작이 되겠죠. 그 다음에 직류 구간일 때는 교직 전환에 의해서 인버터만 동작된다. 교직 전환돼서 지금 얘는 끊어졌고 얘는 연결됐잖아요. 그러면 이쪽으로 쭉 가잖아요. 이렇게 쭉 가서 HV를 통과해서 가면은 이쪽으로 갑니다. 왼쪽으로 안 가요. 오른쪽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인버터만 구동이 된다. 그렇겠죠. DC 전압을 받고 왔으니까 DC가 AC로 변환하려면 인버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죠? 자, 그 다음에 구동차에 설치되며 각각 4대의 유도 전동기를 병렬을 제어하기 위한 전력을 공급한다. 컨버터는 교류 구간 운행 시 교류 전원은 직류로 변환하여 인버터에 공급한다.
제가 적어놨고요. 인버터는 입력 직류 전압을 직류 구하니까 직류 전압을 교류로 변환하여 전압과 주파수를 연결하여 변환하여 속도를 제어한다 설명했고요. 자, 일단 봅시다. 일단 보면 어떻게 돼요? 아까 25kV로 변환이 25kV로 곧바로 쏘는 게 아니라 했죠? 트랙션 모터는 25kV가 아니라 어떻게? 1250V 이하 정도로만 들어가야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컨버터 같은 경우에는 요 855V 두 개 있잖아요. 이 두 개를 갖다가 AC에서 DC로 바뀌면 이 DC가 몇 볼트예요? 650V로 변환이 됩니다. 650V로 변환이 돼요. 그러면 이 650V를 AC로 변환해서 1250V 이하로 변환을 하게 됩니다. 물론 1500V라고 하지만 대체적으로 1100V 그 정도 될 거예요. 그 정도에서 인버터로 변환돼도 이 정도 변환이 된다. 이렇게 책에서는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CI도 차량 하부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SIV 지금 잘렸는데 이 SIV에 대해서도 설명하려면 무궁무진해서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 할게요. 보조 전원 장치라고 해서 SIV라고 합니다. 스태틱 인버터인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것도 인버터 일종인데 전차선 전압을 전기동차에 필요한 각종 전력으로 변환하는 장치 해서 DC 1500V를 AC 380V 또는 AC 440V 삼상 전원으로 변환합니다. 그러니까 삼상 전원이라는 건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아니고 삼상 전원이라고 뭐예요? UVW가 있어요. 요 삼상 전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AC 몇 볼트 할 때 UVW로 전압을 재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로 전압 재는 거는 직류 전압이고요. UVW로 전압을 재는 거는 교류 전압입니다. 특히 교류 전압 잴 때는 진짜 조심해야 돼요. 하여튼 그렇다고요. 그 다음에 AC 220V, AC 100V, DC 100V 전원이 있다. SIV 가동 시 스태틱 인버터 가동 시 상시 축전지 부동으로 충전합니다. 열량 편성 기준 3개 설치되고 하나 고장 시 다른 SIV로부터 연장급전에서 연장급전 회로가 전기동차 구조 및 기능 시간대 다룰 거예요. 다뤘을 거예요. 둘 중 하나죠. 여러분들 보시는 바와 같이 면허를 안 땄으면 다룰 거고요. 면허를 땄으면 다뤘을 거예요. 예. 그래서 SIV에 관련된 회로도 많이 달았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안 나있지만 SIV에서 또 딴 데로 가면 CM이라고 있어요. 자, 발음 조심해서 CM이라고 있어요. 이 CM이 뭐냐? 컴프레셔라 그래가지고 컴프레셔라고도 하고 누구는 컴프레셔라고 그러는데 이 컴프레셔라고 있어요. 이 컴프레셔가 뭐냐면 주공기 압축기라고 있어요. 주공기 압축기 컴프레셔 줄임말로 CM 이렇게 돼 있죠. 8에서 9kg 압축 공기가 생성되고 전기동차 제동 및 판상승, 출입문 제어 등 기기 제어를 사용한다. 판상승 CM이 판토그래프를 높이는 데도 쓰고 출입문이 열립니다. 출입문이 닫힙니다 할 때도 쓴다 이 말이에요. 출입문 제어 회로 보시면 엄청나게 복잡하게 보이는데 이거를 분석을 하면 또 쉬워요. 예, 그런 내용들 있습니다. 아마 이 책에는 안 나올 거예요. 이 내용들이 전부 다 전기동차 구조 및 기능 내용에서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자꾸 반복을 하는 거예요. 실린더 압축식과 스크류 압축식으로 구분된대요. 그래서 SIV 출력 교류 3상 380V, 440V 전원으로 구동되고 조합기라고 해서 CM 가바나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CMG라고도 하는데 CM 가바나에 의해서 구동 및 정지하여 항상 일정한 압력을 유지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 CM ACMG라고도 하고 주공기 압축기 보조공기 압축기라고 해서 ACM도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또 있어요. 하여튼
일단 그래요. CM 동기 구동 회로에 의해 동시 구동 및 정지된다. 이런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94페이지에 보면 연결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연결기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 연결기 이거 특히 입판하시는 분들은 특히 이 내용을 너무 익숙하게 보시는데 연결기가 뭐냐? 차량이 있잖아요. 이렇게 차량이 있어요. 저는 이 량만 편성을 해볼게요. 3량을 편성해 볼까? 요 부분. 이게 연결기죠. 이 연결기가 수송직 하시는 분들은 연결기가 제일 익숙하실 거예요. 왜냐? 연결기가 왜 필요하느냐? 특히 화물열차 그리고 뭐 무궁화호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기관차랑 객차랑 연결해야 되잖아요. 연결하기 위해서는 이 연결기에 대한 개념도 잘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일에 화물열차를 입항하시는 수송직 같은 경우에는 화물열차 간에 그것도 중요하죠. 연결과 해체가 중요하죠. 동력차를 연결하든지 동력차를 해제를 하든지 이럴 때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볼게요. 연결기 책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 사고로 다른 열차와 구원 연결하기 위한 장치이기도 하죠. 왜? 여기에도 연결기가 있어요. 예, 여기에도 연결기가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에도 연결기가 있어요. 왜? 얘가 고장 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구원해야 돼. 얘가 도저히 살릴 수가 없어. 그럼 다른 열차가 와가지고 얘를 구원해야 돼. 그래서 얘를 구원해서 또 다른 기관차가 끌고 갑니다. 그렇게 되면 얘가 어떻게 돼요? 고장차가 되는 거죠. 뭐 고장차, 아이고 불량차가 제일 낫겠다. 불량차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구원 열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끌고 간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연결기가 있어요. 이 연결기는 편성 끝에는 밀착 연결기를 사용하고 차량사에서는 봉 연결기가 사용된대요. 일단 그렇대요. 봉 연결기는 양단에 핀 구멍이 있는 한 개 봉으로 편성 내 차량을 연결하고 밀착 연결기에는 MR, BP, SAP 공기관이 연결된다. MR, BP, SAP 하면은 아마 전기동차 구조 및 기능 배우신 분들은 쉽게 이해를 하시겠지만 그게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연결기로 연결을 했잖아요. 우리가 뭐 전호를 하든 뭐 오노라를 하든 가거라를 하든 뭐 그냥 뭐 그렇게 하든 그렇게 할 때 조금 접근이라 하든 그렇게 해가지고 연결을 하여튼 했어요.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연결기가 연결이 됐는지 확인을 하고 연결기 연결됐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제동관을 연결해야 돼요. 제동관이 제가 알기로는 BP를 알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BP를 연결을 해요. 대체적으로. 왜냐하면 열차가 움직일 때는 제동, 브레이크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제동관을 연결을 해요. 연결을 하고 여기도 제동관 연결하겠죠. 제동관을 연결해야지 얘가 얼마만큼 제동 걸었을 때 얘도 그만큼의 제동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동 시험도 당연히 하겠죠. 연결 다 하면 그냥 가버린다? 아니죠. 수송 직원들이 어떻게 돼요? 돌아가면서 제동이 잘 잡히는지 안 잡히는지 잘 보는 거예요. 한 양씩 가가지고. 그래서 제동관도 연결하고 이러면서 이 공기관을 연결을 하고 확인을 하고 보내버리는 거죠. 예, 연결기 얘기하니까 그런 내용도 나오네요. 연결 후에 상호 해당 공기 코크를 취급하면 자동으로 상호 관통되는 구조다. 상호 관통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제동관을 연결한다고 될 일이 아니죠. 어떻게? 여기에 밸브가 있어요. 여기 각각 이렇게 밸브가 있어요. 이 밸브를 어떻게 열어줘야지. 짱가져 있잖아. 짱가져 있다 하면 사투리인데 잠궈져 있잖아요. 잠겨져 있잖아. 그럼 잠겨져 있는 걸 풀어야 되잖아요. 해체되어 있을 때, 요 제동관이 이렇게 해체되어 있잖아요. 해체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쿠퍼선 같네. 죄송합니다. 해체되어 있잖아. 해체되어 있으면 당연히 요 코크는 잠겨져 있겠지.
풀어져 있으면 안 되지. 풀어져 있으면 이게 공기가 슉 나오는데 얘는 슉 나오는데 당연히 잠겨져 있어야죠. 잠겨져 있다가 제동관 연결하면 풀어야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해당 공기 코크를 해당 공기관을 연결하면 공기 코크를 취급한다. 뭐? 공기관을 풀어준다. 새진 않는지 잘 봐야 돼요. 그거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그렇죠. 수송직 입장에서는 너무 내용 발설하는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자동으로 상호 관통되는 구조죠. 코크를 열어야지. 상호 관통이 돼서 여기에도 어떻게 된다? 그렇죠. 제동이 잡히게 된다. 제동이 원래는 제동이 잡히다. 이렇게 하여튼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공기관은 고무 패킹 위에 마개로 처리되어 있으므로 연결 시에는 마개를 제거한다. 모르겠고요. 일단 그렇대요. 연결이 완료 후 조금 후진하여 완전히 연결 여부를 확인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거예요. 철도운송산업기사를 배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단 오너라 하잖아요. 오너라를 하잖아. 오너라를 하고 지금 전호등을 이게 전호등이에요. 전호등이면 이렇게 초록색 불 켜면서 초록색 어디 있나 여기 있네. 초록색 불 켜면 이거 초록색 불 켜면서 오너라 하잖아요. 오너라 하다가 어떻게 돼요? 한 3량 정도 나왔을 때 3량 정도 거의 3량 14 곱하기 3 미터 있죠. 그 정도 대충 감이 왔을 때 어떻게 돼요? 어떻게 쳐 올리면서 그렇죠. 조금 접근 이렇게 전후를 하잖아요. 조금 접근 하다가 조금 접근하다가 바로 연결해버리면 큰일 나요. 조금 접근하다가 한 3m 정도 이거와 요거 사이에 3m 정도 간격이 있으면 빨간색 버튼 누르면서 정지 한 다음에 확인해요. 확인해가지고 연결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 그럼 다시 또 이제 어떻게 해요? 초록색, 빨간색 번갈아가면서 깜빡깜빡 거리잖아요. 그럼 연결하겠습니다 해놓고 어떻게 해요? 그렇죠. 연결 접근이 몇 미터인지 무전을 통해서 알려주면서 연결을 하게 되겠죠. 도킹을 하게 되겠죠. 그럼 이 도킹을 하게 되면 까먹었다. 설명하다가 몰입이 돼서 까먹었다. 연결을 하게 되면 그때 연결 상태 잘 되는지 확인하고 제동과 확인하고 뭐 하다가 이 설명을 했지? 그래. 하여튼 연결됐잖아요. 일단 연결했어요. 연결을 하면 당연히 정지 전후해야죠. 예, 정지 전후하면 얘가 멈춰요. 물론 바로 멈추지 않겠지, 열차니까. 멈춰. 멈춘 거 다 확인했어요. 밀리지 않고. 밀리더라도 완전히 멈춘 상태에서 어떻게 돼요? 조금 퇴거, 전후해야 되잖아요. 초록색 불 켜고. 연결 확인을 위해서 조금 태그를 합니다. 조금 태그를 하면 얘가 살짝 이제 이쪽으로 가잖아요. 그럼 얘가 연결됐잖아. 그럼 살짝 갔는데 이게 연결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조금 당긴다는 거예요. 살짝 당기고 연결 다 됐다 싶으면 바로 정지전 바로 정지전을 때리는 거죠. 그러면서 제동관 연결하면서 이제 모든 열차 다 확인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은 철도운송산업기사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해도 돼요. 일단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후진한다. 이게 뭐냐? 조금 퇴거한다. 조금 퇴거한다 해서 완전히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연결 해체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해방 핸들을 돌려야죠. 해방 핸들이 있어요. 이 연결기가 보면은 예를 들어서 요 구멍이 있잖아요. 요 구멍에 보면은 해방 레버라는 게 있어요. 요 레버를 살짝 들어요. 쫙 들면은 연결기에 보면 여기가 튀어나왔든 여기가 뭐 들어가 있든 있을 거예요. 요 들어가 있는 경우면 얘가 싹 올라갈 거예요.
잘 올라가면은 연결 해제가 가능해요. 요 T 나온 게 싹 잘 들어가면은 연결 해제 준비가 다 됐다는 거예요. 그럼 연결기 싹 들고 이제 연결 해제를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연결기 해제한다고 무전을 딱 때리면 얘가 가겠죠. 가면 그때 가서 떨어진과 동시에 바로 놔버리고 해방 완료라고 말하면 되죠. 무전으로 해방했다고 무전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밀착 연결기의 성능은 항복 하중 60톤 이상, 최대 하중 150톤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연결기는 거의 진짜 오래됐어요. 그래서 영구적으로 쓸 것 같을 정도로 엄청 오래됐기 때문에 이거는 유튜브 쇼츠에도 나오는 내용이라서 얘기해도 돼요. 진짜 오래됐어요. 진짜 오래됐는데 아직도 잘 쓰고 있어요. 이 연결기는. 거의 고장난 확률이 거의 없어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연결기 설명하느라 시간이 다 돼버렸는데 여기까지 얘기할게요. 다음 시간엔 295페이지부터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젠 여기에서 닫아요. 잠깐. 다 끝났나?